그 식당에 일단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일단 없었고 과장 자리도 이미 공석이었고 하니까 그때 딱 승진 타이밍이셨던 거예요, 라스터님은? 아니요, 저 3개월 만에 상상도 못했어요. 3개월 만에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계기가 하루는 식당에 워낙 그 매출이 안 좋았던 날이 있는데 런치 뷔페 타임 때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국 분이 들어오셨는데 10명이래요. 한 명도 없는데 손님이. 네 손님이야? 부서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분위기가 천차만별일 거고. 근데 하나를 꼭 굳이 그 기준점을 잡자면 사실 호텔 브랜드에 잡고 싶은 게 요즘은 이제 젊은이들을 고객으로 타겟을 하는 호텔 브랜드들은 이제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럼 내가 어느 호텔에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또 될 수도 있고. 있거든요. 원래는 웨스턴 식당, 이제 뷔페 식당이죠. 거기에서 계속 있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정복을 하시고 갑자기 중식당에 식당 매니저로 가 계신 거죠. 네. 근데 사실은 F&B 부장님 입장에서도 이 친구가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도 언어가 잘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그걸 왜 보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때 당시에 부장님 입장으로 가도 사실 참 어려웠던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뭘 해도 말이 안 통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일단 그 호텔에서는 군대 가기 전에 실습을 할 때 마침 운 좋게 잘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일하던 부장님도 그렇고 총지배님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도가 이미 깔려 있었고, 그리고 마침 중식당에 과장님이 공석이었고요. 거기에 있던 과장 밑에 있는 사람은 곧 나간다? 어떻게 영어도 못하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식당에 일단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일단 없었고 과장 자리도 이미 공석이었고 하니까 그 아마 총지배님이 시켰던 것 같아요. 호텔 입장에서도 실험을 해본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도박이었죠. 왜냐면 거기는 자리 차면 금방 찾아요. 사람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그때 딱 승진 타이밍이셨던 거예요, 라스터님은? 아니요, 저 3개월 만에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요? 제가 7월 달에 입사했는데 10월 달부터 과장으로 승진했죠. 그러면 3개월 만에 바로 중식당으로 가신 거예요? 네. 도대체 얼마나 신뢰를 쌓아야지 그럴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근데 엄청난 신뢰를 쌓았다고 하더라도 호텔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도박을 한 거였는데. 그렇죠. 왜냐면 호텔은 메리어트도 메리어트지만 오너 회사들이 항상 있어요. 근데 오너 회사들한테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압박이었을 텐데 호텔 입장에서도 왜 중국말 못하는 한국인을 여기다 써야 되는지를 설득을 시켜야 되니까 큰 도박이었고 고맙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론 믿어주는 거에 대해서 고마워서 이렇게 내가 부응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도 들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미 쌓아놓은 것들이 있고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 해도 그런 신뢰를 충분히 잘 쌓아갈 수 있고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커리어를 더 쌓아갈 입장이었고 그러면은 사실 좀 거절하고 싶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두세 번 정도 거절했어요 처음에. 실제로? 네, 못하겠다고. 저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승진을 시켜주고 좋은 조건이라면 저는 무조건 당연히 잡고 싶죠. 그건 누가 똑같을 거고. 근데 내가 못할 것 같으면 저는 아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해서 후진시킨 것보다 마이너스가 될 수도 네. 있고. 그치. 부장한테만 거절했는데 부장이 이제 소집한테 가서 못한대요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브레이크 타임에 직원들이랑 커피 마시면서 앉아있는데 총지배인이 돌아다니면서 저를 봤는지 좀 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따로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해보라고, 해서 배우라고, 그리고 문제 있으면 나한테도 말하고 네 부장한테도 말하라고. 그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거절을 어떻게 해요? 그때도 사실은 확신이 없었어요. 자신도 없었고 이분이 부탁을 하니까 이제 더 부담스럽고 사실은 그냥 어떻게 반강제였죠 어떻게 보면. 원래 총 지배님이 이렇게 직원분들을 이렇게 다 세심하게 살피세요? 그거는 이제 스타일마다 다른데 옛날에 듣기로는 얼굴도 못 보는 좀 그런 거였어요. 오피스에서 잘 안 나오고. 근데 요즘은 가면 갈수록 호텔들 공급들이 많아지고 인적 수요도 많아지면서 총지배인들의 연령대들이 조금씩 낮아지다 보니까 문화 자체가 달라져요 일단. 소통하는. 네, 요즘은 총지배인들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부장들 오피스 문 닫지 말라고 돌아다니면서 이름 보고 이름 불러주고 이름 외우고 오히려 이런 게 더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네, 추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도 힘이 생기고 하니까 부장 눈치, 과장 눈치 안 보고 총지배인이 저러고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과장 입장에서는 내 직원 입장인데 뭘 건지를 또 어떻게 알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균형이 잘 잡히기도 하고. 근데 눈에 띄인 거죠, 라스터님을? 가장 결정적이었던 계기가 하루는 식당에 워낙 그 매출이 안 좋았던 날이 있는데 그 런치 뷔페 타임 때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그냥 텅텅. 이거는 이제 웨스턴 식당 있을 때당. 그렇죠. 실습할 때 신뢰를 얻게 된 계기의 시발점이랄까? 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국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분이랑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교회 사람이라는 거를. 근데 예약을 안 하고 오셨기 때문에 저도 올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끌어들인 게 아니에요. 한국인이 오셨고 10명이래요. 한 명도 없는데 손님이. 그래서 중간에 이런 좀 긴 테이블인데 거기에 딱 앉혔는데 이제 그 큰 레스토랑에 중간에 딱 한국 사람들만 있는 거죠 10명이. 근데 이제 그때 총지배인이랑 우리 부장이랑 우리 차장이랑 셋이 머리가 아프게 막 회의를 하면서 이제 식당 문으로 들어오는데
근데 제가 딱 거기서 있었고 어? 네 손님이야? 내가 끌어들인 게 아니야. 네. 엄청나죠? 인턴생이. 인턴생이 아 이게 운도 좋아 사람이. 타이밍이에요. 아, 물론 그거를 순간적으로 내가 잘 보이는데 앉혀갖고 내 손님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기계를 발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순간력. 순발력이 되게 중요해. 안 앉으면 안 보여.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렇지. 네. 그것도 만약에 융통성 없는 사람이면은 아 아니 그냥 오신 분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만든 거지 이렇게. 영리해. 그리고 이제 딱 얘네 얘기할 때 좀 보이게 가가지고 좀 얘기한 척하고 손님이랑 친한 척하고 나는 오늘 이 사람이랑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도 그 사람이란 게 느껴지잖아요. 그치. 나는 오늘 이 사람을 처음 만난 게 아니라 계속 만나왔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농담도 하고 웃으면서 아 어머님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저 시집생이 노력을 해가지고 관계를 형성해서 끌어들이는 결과구나. 네. 야가돼요. 진짜로. 제가 손님 입장이었으면 반대로 좋았을 것 같아요. 와서 친근하게 대해주고. 그분한테 좋았던 게 사실은 체면이 살았죠. 그분도 원래 없던 계획인데 손님들은 급하게 장소를 이쪽으로 모집을 했는데 한국인 매니저가 와서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접을 해주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치. 네. 상부상조한 거지. 아주 다 행복해. 청소인도 행복해. 그치. 아 좋은 직원이 있네. 이걸로 끝난 거잖아. 그치? 실습생인데 실습생들은 웬만하면 원래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실제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친구들이 없을 많아. 거라. 네, 안 시키지. 우리가 이제 원래는 교육을 좀 시키고 넣어야 되는데 손님을 보고 있으니까 그거를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왠지. 부서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천차만별일 거고. 근데 하나를 꼭 굳이 그 기준점을 잡자면은 사실 호텔 브랜드에 잡고 싶은 게 요즘은 이제 젊은이들을 고객으로 타겟을 하는 호텔 브랜드들은 이제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라고 하는데 롯데 같은 경우만 봐도 롯데 호텔이 있고 시그니엘이 있고 거기 완전 최초호화 럭셔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SOP로 움직여야만 좀 돌아갈 수가 있는 체계를 갖고 있어요. 워낙에 관리해야 될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근데 롯데에서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는 안 하지만 좀 소규모로 만든 브랜드가 이제 L7 명동 이제 L7 조그만 뭐 그런 거 있고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제 M사 같은 경우는 서초구 있는 JW 메리어트도 이제 럭셔리 브랜드인데 그 아래 이제 몫이라든가 아니면은 버닝썬이 위치한 호텔이 르메르디앙이라는 브랜드의 호텔인데 그 호텔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체계가 있지만 체계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줘요 직원들을. 뭐 매니큐어부터 시작해가지고 피어싱, 염색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연령대도 낮아지고 체계 문화가 좀 더 평평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당연히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달라서 이 르메르디앙이라는 브랜드에 보수적인 부장님이 들어간다 하면은 그 밑에 있는 자유로운 직원들도 당연히 조금 더 눌리는 거고 아니면 이런 뭐 리츠칼튼, 제이돌 메리어트 같은 럭셔리 브랜드에 갑자기 엄청난 아웃사이더가 들어온다? 생각적으로? 그러면 여기도 이 초보와 SOP라는 그 안에서 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굳이 기준점을 잡자면 이제 브랜드도 나눌 수 있다는 거지. 그 호텔 브랜드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고객층이 어떤 고객층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다. 그 호텔 문화가. 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제이돌 메리엇, 포시즌 이런 것들은 이제 최고급 호텔들이다 보니까 그런 하이에 스탠다드를 유지해야 되니까 좀 더 엄격하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새롭게 생겨나는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호텔들은 거기 있는 문화 자체도 좀 더 트렌디하게 빨리빨리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게 좀 운영을 해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럼 내가 어느 호텔에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또 될 수도 있겠군요. 식당 매니저를 이제 했었잖아요. 이제 운영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던가 이런 게 있을까요? 까지 모든 거를 책임을 져야 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방면으로 힘든 직인데 이것만 힘들다고 하면은 다행이겠지만 이제 또 호텔이라는